인공지능 기계한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면요,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디스토피아 세상이, 인류가 기계한테 종성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고요. 그때 인공지능은 니네는 왜 태어난 거고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해 나가는 거고 너희의 최종고는 뭐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세상으로 갈 겁니다. 자,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제가 한 줄로 간단하게 드려서 뭐 지인들이 물어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라고 대답해 주시긴 편할 텐데 아마 아직 마음속으로는 정확히 구조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20초 정도만 요거를 빅픽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정보통신 기술이 지난 5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것 떠나서 운송수단까지도 연결을 자동으로 시킵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도시 안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저장이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회, 인류, 고객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세상이고요. 사실은 이 안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요. 제가 정의 내리는 스마트한 세상은 편리함을 넘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주변에 가까운데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뭐 잠깐 사러 나가시려면은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쉽게 편의점에 이제 연락을 하면은 드론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서 2, 30분 만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구조화도 되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타이틀이 보면은 2020년 내가 이제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다라는 헤드라인을 적어봤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각자가 여기 나오는 동영상이 3년 후에 충분히 가능할지 아니면 여전히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여기는 주인공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운송수단뿐이 아니고 자동차가 사무실도 되고 거실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 도시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우리의 집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해 나가는지 동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정도 되니까 집안의 가전기기들이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보시고 이게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좀 영화에서는 볼 듯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은가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좀 이렇게 되리라는 느낌은 드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어떤 컨스트렌트,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약사항이 계속 나올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동영상에 보시는 기술의 70%는 이미 다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50만 가정에서는 이 차가 집 가까이 오면은 집안에 조명기기, 그 다음에 냉난방기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는 그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천장에서 드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론하고 자동차가 합쳐지는 거는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년 초면은 이 천장에서 이렇게 팬시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트렁크에서는 드론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편리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같은 게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기가 적합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3년, 5년이 지나도 이게 어려운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 나라별로 좀 공격적으로 하는 나라는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 미국이나 유럽은 되는 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기술은 굉장히 많이 와 있고 2020년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자동차에 그 누클리어 파워 엔진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별 정책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보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그 정의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또 터닝 포인트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헷갈리시면 안 되고 티핑 포인트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예가 스마트폰 같은데요. 제가 삼성전자에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보면 2003년도에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옴니아 원투라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MP3 플레이어하고 디카가 합쳐지고 뭐 약간의 칼렌더 기능,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있는데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합쳐진 각각의 펑션들이 개별 기계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합쳐져서 편하긴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성전자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시상품이 되긴 어렵겠구나 해서 접었어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애플에서 2007년도에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데이트를 치게 되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빨리 자기네 오판을 시인을 해서 다시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업계 1, 2위를 다투는데 그 당시에 통신의 강자였던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남아있지만 휴대폰 사업을 안 해요. 매각을 해서. 그 정도로 이 티핑 포인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찾는 하나의 보물 창고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이 다보스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이 전 세계 기업하고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 816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2025년까지 폭발적으로 번지는 기술 또는 현상이 뭐겠느냐. 이거를 한 5개월 동안 고문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한 25개 정도의 티핑 포인트를 뽑아냈습니다. 이 25개의 티핑 포인트는 2025년까지 거의 다 상용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25개의 티핑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5가지의 메가 트렌드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ICT가
사물과 융합이 돼서 나오는. 두 번째는 이제 ICT가 사물뿐이 아니고 사람하고도 융합이 돼요. 세 번째는 운송수단과 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 네 번째는 도시하고 ICT가 융합하면 이제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시티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강의의 굉장히 핵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물과 ICT가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하네요. 2025년까지. 그럼 1조 개 하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현재는 90억 개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7년, 8년 만에 약 한 110배 정도로 이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7년 동안 100배가 넘는 증가를 하는 걸 보고 흔히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나미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속도면에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자동차가 이미 작년에 최초로 생산이 됐고요. 이 마지막 그 티핑 포인트도 보고 저도 눈이 번쩍 뜨였는데요. 앞으로는 자기의 줄기세포를 활용을 해서 3D 프린터로 생산된 간이 최초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저기 여기 계신 어르신 얼굴 제가 쭉 한번 뵈니까 한 10분 정도는 어제 좀 과음을 하셔서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이제 뭐 엿땡이라든지 컨디땡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간이 좀 안 좋으시면은 대학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뭐 김 박사 저번에 내가 맡겨놓은 줄기세포로 내가 한 달 되면 간을 이식을 해야 될 테니까 내 간을 좀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서 자기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이제 간을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는 시점이 2025년까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전혀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요. 이미 기관지는 작년 말에 그렇게 현실화가 됐고요. 한 2020년경에 되면 위가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 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간이 인체 장기 중에 가장 이렇게 프린팅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뒤에 그 3D 프린팅 사례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물 인터넷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크게 이렇게 스마트 기기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 장치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시장은 그 스마트홈, 커넥티드 홈 시장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도 2006년도에 이 스마트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는 가전 업체들, 삼성, LG, 뭐 미국의 월풀 이런 회사들이 여기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 분야의 헤게모니를 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검색 엔진의 대명사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 커넥텀 시장의 강자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구글이 뭐 연구개발 10년 전부터 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70이라고 보이는 요게요. 가정용 온도 조절기예요. 근데 이 가정용 온도 조절기가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3주 정도만 이렇게 이 기계에다 대고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 기계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우리 집 주인은 이런 환경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집안의 온도, 습도, 조명까지 다 컨트롤 해줍니다. 그래서 불과 창업한 지 이 회사는 네스트라는 회사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네스트라는 회사인데 창업한 지 5년 만에 미국에서 100만 개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용 서머스틱이 해주는 역할이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차량과 연결되어 있어서 집에 가까이 오면은 차가 가까이 오면은 집안의 가전기기를 자동으로 동작시켜주고요. 또 이 한전과 같은 전력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전기 가격이 가장 싼 시점에 지가 알아서 이런 세탁기 같은 걸 구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편의상 여기는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데 집안에서 이제 TV 보시다가 그냥 끄실 필요 없이 들어가셔서 침취하시면 알아서 집안의 그 조명이라든지 이걸 다 해줍니다.
이걸 딱 보고 구글이 바로 저거다. 커넥티드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쟤네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1년 동안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1년 반 뒤에 엄청난 액수를 제시를 해서 결국 저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만드는 회사의 2배 값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3조 5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당시 저 회사의 매출은 한 2,500억 정도였고 시가총액은 뭐 5천억 수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저 가정용 온도 조절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이었어요. 1조 2천억 시장에서 이익을 보려면요, 아무리 좋게 봐도 1년에 저 시장을 다 먹어도 2천억 이익을 냅니다. 그럼 ROI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2천억 매년 사면은 15년이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 2013년에는 다 미친 짓, 구글이 돈이 많아서 돈질환한다, 미친 짓이다, M&A 시장에 물을 흘린다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불과 3, 4년이 지나서 저 시장이 10조 가까이 성장을 했네요. 2020년 되면 저 시장이 50조 가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요놈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호모에서 폰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전화만 하거나 문자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고 간단한 앱을 좀 하나씩 쓰시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써보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호모사피엔스 인구가 전 세계에 한 30억 명 정도 있고요. 이 인구는 2020년 되면 한 55억 명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 사물인터넷을 기업의 생산 방식에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원조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009년도에 독일 경제 부흥을 하겠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키워드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메르켈 총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공장 시스템 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informiert sich über. 대량 생산 시대가 개인 맞춤형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Dennoch bleibt der Mensch weiterhin unverzichtbar. 독일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한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 생각하는 공장을 시도 중이다. Viele reden darüber, Siemens macht das bereits. Durch die Automatisierung kann höchste Qualität in kurzer Zeit zu niedrigen Preisen produziert werden. Ich bin hierher gekommen, um mir mal anzuschauen, wie die industrielle Produktion der Zukunft aussieht. 메르켈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독일식 표현인 인더스트리 4.0을 강조해왔다. 미래 공장에선 자동 장비가 다양한 부품의 아이디를 읽고 입력된 방식으로 조립한다. 오류 없이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진다.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가상 물리 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다. 컴퓨터 내 가상 공간의 작업이 공장에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말한다. 가상 물리 시스템에선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뀌면 제조 라인도 바뀐다. 시멘스 공장은 제품을 주문받은 뒤 24시간 이내 출하한다. 공장의 생산성은 8배 향상됐다. 이 공장은 20년 전에 비해 10,000배가 넘는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다. 예,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거의 24시간 내에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고 부담인데
완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에 대한 재고는 그 산업별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향을 불어일으키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 정부도 향후 3년 동안 대한민국에 한 3만 개의 공장을 이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 대기업 위주로 시작을 해서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량 생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D 프린팅으로 맞춤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지금 그 아직도 3D 프린팅 하면은 뭐 학교나 연구소 수준에서 목학 정도나 만들지, 이게 아직 우리 생활에 오려면 시간이 멀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요. 이미 작년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조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소규모 제조 쪽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엔진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보잉사에서 만드는 엔진인데, 이 보잉 787 엔진을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건물을 짓는 3D 프린팅 기계가 나왔습니다. 한 7층 정도, 3층 정도까지 그 집을 질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집 짓는 프린터 하면 또 안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동영상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즈넉한 운하를 끼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운하 근처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3D 프린트 커넬 하우스. 네덜란드의 설계 회사인 두스 아키텍처가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녀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집 짓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2.5유로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3D 프린팅 기술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의 역할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we are at the 3D Print Canal House, and this is an open living lab where an 예, 실제로 이 3D 프린터 이름이 카머 마커라는 건데요. 굳이 번역하면은 이제 방 만드는 기계라는 이름인데, 작년 여름에 중국의 윈선이라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이 기계를 3D 프린터를 사다가 하루에 펜션 10채, 한 35평 규모에, 우리 강원도 가시면 보시는 펜션 독채, 하루에 10채를 진 기록이 있어요. 한 채 짓는데 10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방식으로 치면 3주는 걸린대요. 가격도 5천만 원. 기존에 짓는 거는 아무리 싸게 줘도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3D 프린터가 제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도 미국에 있는 그 로컬 모터스에서 자동차도 3D 프린팅으로 찍어내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보통 그 우리 흔히 아는 소나타라든지 아반떼 같은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하려면은 3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한 2인승 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런 작은 차를 만드는데도 한 5천억 정도가 든대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저 차를 만들게 되면은 100억. 가격이 뭐 50분의 1로 떨어지죠. 그리고 저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2,500시간이 걸리는데 3D 프린터를 활용하면은 50시간. 비용과 시간 면에서 굉장히 큰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바디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자동차 바디는 금속 덩어리입니다. And we're 3D printing the car. In Cincinnati, Ohio, this industrial-sized 3D printer i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shell of an electric car. The model that we're building is called Stratty. The entire design and build process of the vehicle, from our idea stage in May of this year to printing a car out in September, is only 4 months. A traditional vehicle can take years to do the same thing.
In 2013, a car known as the Irby by Core Ecologic became the first vehicle to have a 3D printed body. It took about 2,500 hours to print. The Stratty by Local Motors took just 44 hours to print at a trade show in Chicago. 이런 로컬 모터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게 우측에 있는 게 실제 사람간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인공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 앞으로 2025년 7년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의사분들이라든지 의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식하는 거는 그 장기를 다른 사람 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데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은 자기 생체 조직하고의 그 면역력 때문에 사실은 100%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기의 줄기세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만드는 인공 장기가 더 인체한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유럽 레스토랑에 가시면 아예 모든 메뉴를 다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혹시 올해 유럽 여행 계획하고 계시면 한 번쯤은 들려보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이제 ICT가 사람과 융합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10%는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고 하고요. 또 인터넷과 연결된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라는 안경을 내놨어요. 버전 1, 2가 이미 나왔고 이제 버전 3가 나오는데 이게 잘 안 팔려요. 물론 조금 비싸서 안 팔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시고 이제 눈을 한 번 깜빡이시면 사진이 찍히고요. 여러분들이 눈을 두 번 깜빡이시면 동영상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몰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 이 침해 이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글이 극복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업화된 최초의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몸을 절개를 해서 이거를 몸속에 집어넣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이 감지할 수 있는 장치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웨어러블 기기는 저도 뭐 손목에 하나 차고 있지만 이 스마트워치 다 아실 거고요. 이 밍어 베이비 같은 거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히트 상품을 친 건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신생아 입는 우주복 아시죠? 우주복에 몇 가지 센서를 달아놔서 이 신생아가 제대로 발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생아들이 또 호흡을 중간에 멈추는 순간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지를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서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센서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기저귀 있죠. 기저귀에도 센서를 달아서 애들이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은 그걸 검출을 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 기업들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뉴러 헤드셋은 아직은 상용화 되진 않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 헤드셋을 쓰시면은 헤드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파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그 조이스틱이나 마우스를 쓰시는데 그거 없이 생각만으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뉴러 헤드셋은 장애자 때문에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자물쇠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척수에 이상이 생겨서 목 위는 말짱한데 밑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루게릭병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뇌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감지를 하면은 휠체어도 타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이 뉴러 헤드셋, 뇌파를 감지하는 헤드셋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심는 기기는 크게 이제 스마트 필이라고 해서 이게 크기는 좀 커 보이지만 콘템 600 알약 정도인데요. 여기에 반은 그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고 반은 약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의 대부분은 위에서 95%는 다 소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특정 장기에 가서 약물이 터져줘야지만 그 약효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마트 필이 개발이 된 거고요. 이걸 활용을 해서 캡슐형 내시경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마트 필을 드시면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할 때 마취하고 따로따로 하는데요. 이거는 뭐 식도부터 해서 뭐 대장 직장까지 쭉 내시경으로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Most medications are absorbed into the body through the stomach and small 실질적으로 intestine 그 before 약물이 moving 이렇게 to the large intestine. 내려가면은 But this is 위장에서 a 대부분 problem for 녹는데요. people suffering from 이 irritable bowel 필이라는 syndrome or 거는 Crohn's disease. They need drugs that target the large 예를 intestine 들면 directly. 대장에서 Scientists 이 at Purdue 약물이 University have been 터져줘야지만 working 효과가 on a 있는 solution to the problem. 그런 환자들이 And 꽤 많이 this 있습니다. might be it. A tiny smart pill that delivers drugs right where patients need it most. 스마트 캡슐이 예. 다음에는 아까 그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MIT 여러분들 잘 아시는 MIT에서는 이 스마트 태투 전자문신이 나왔어요. 전자문신은 얇은 회로기판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동작들이 편리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투하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투로 스마트폰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타투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놀라운 기술이 담긴 타투가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타투처럼 보이지만 타투 위를 누르면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MIT 대학 박사과정 학생들과 MS 리서치가 개발한 스마트 타투로 다음 달 독일 심포지엄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계 형태 등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등장했지만 이 타투는 사람의 피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용도 저렴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스마트 타투 새로운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국내에서는 문신이 조금 타부시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대신에 이런 워치폰을 차고 이런 걸 붙이면은 굳이 스마트폰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시는 좀 편리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저도